안녕하십니까. 도시생을 읽어주는 오빠. Hello everyone, this is your 오빠 who read the story about urban regeneration and 도시재생계의 idol, the idol of urban regeneration area, 스티븐입니다. I am Steven. 안녕하세요. 네. 오늘 여러분들께 읽어드릴 소식은요, 총 7가지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그 7가지 소식 중에는요, 뭐 사설도 좀 포함이 되어 있고요. 도시생 읽어준 오빠 이제 인터내셔널 쪽으로 가기 위해서 이제 테스트 삼아서 이렇게 여러분들과 2가지 언어로 만나볼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 첫 번째로는 잉글리시로 좀 하려고 하고요. 뭐 기회가 된다고 하면 일본어도 좀 해볼 생각입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곤방한가요? 곤니찌한가요? 뭐 곤니찌와 미나상, 私の名前は最高ですから 私が 도시재생 뭐 이런 식으로 하겠죠. 네, 아주 네, 인터내셔널적인 스티븐과 함께하는 도시재생 읽어주는 오빠 제 35회 첫 번째 소식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요, 경남 진주 소식입니다. 경남 진주에서는요, 진주성 경관 보전과 창조적 활용 발항에 대한 주제로 심포지엄이 열렸다고 합니다. 이 내용에서는요, 진주성을 복원하고 원도심 재생에 활용해야 된다는 주장들이 가장 타이틀 주제로 나왔다고 하네요. 진주성 경관 보존과 창조적인 활용 방향에 대한 모색을 위한 이번 심포지엄은요, 22일 1시 30분에 LH 본사 1층 남강홀에서 열렸다고 합니다. 이날에는요, 김준형 경상대 교수가 진주성 복원에는 초선 초기 진주성 복원, 임진왜란 때의 진주성 복원, 조선 후기의 진주성 복원 등 시대별로 복원 방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합니다. 복원에는 각각의 어려움이 있다고 강조하였고요. 그나마 조선 후기에 진주성 복원이 가능하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조선 후기의 진주성이 복원 가능하다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여러 진주성 관련 그림이 남아있기 때문에 건물 복원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됐고요. 지금 보면 뭐 여러가지 대책 중에 진주성 외에 다른 지역의 답사 코스를 개발하고 다양한 종류의 테마 관광을 유도해서 진주성 복원과 관광 자원 개발이 연결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셨습니다. 원더심 활성화를 위해서 진주성 외곽 성병의 선형을 살리고 매력적인 컨셉을 만든다면 진주성과 중앙시장 지하상가를 연결해서 이 도시생을 살리는 방법을 고민하는 것들이 이 도시생 진주 시의 입장에서는 가장 고민해봐야 할 사항이라고 얘기를 해주셨네요. 이날 심포지엄에는요, 김덕현 경상대 명譽교수와 김준영 경상대 교수, 김상한 한국국제대 교수 등이 진주성 복원을 위한 방안과 도시재생을 위한 활용 방안 등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발표에 이어서 조창래 역사진주 시민모임 상인 대표 를 포함한 여러 그 민간 관계자들이요, 이 사안을 두고 열띤 토론을 펼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진주성 뭐 아시는 분도 굉장히 아실 거예요. 유등 축제나 뭐 저는 개인적으로 처갓집이 또 진주여서 전 남산시장인가요? 가 있어요. 거기 이제 중앙시장은 제일 큰 시장이고 그 상봉서동이라는 동네에 저는 그 시장이 굉장히 매력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저 개인 페이스북에도 한번 관련된 뭐 사진이라던가 영상을 한번 찍어서 올린 적이 있는데 예전에 그 공간에서 실제로 청년들이 작은 스시집을 차려서 성공한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공간들을 굉장히 많이 비어 있는데 그런 공간들 좀 잘 살리면 좋겠다. 왜냐면 시장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거든요. 그 진주 삼봉소동에서 이제 이마트 가는 거리에, 그리고 이제 거기에 연결되는 또 진주의 가로수길이라는 그 교육청 앞쪽 길까지 쭉 이어진다고 하면 굉장히 좀 좋지 않을까. 저는 진주에 가면 항상 그 길을 보기도 하거든요. 근데 갈 때마다 굉장히 저 외지 사람의 입장에서는 매력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성은 당연히 더 중요할 거고, 이거는 관광이나 역사적 자원으로서 중요할 거고, 또 이제 민간 차원의 상업지구의 도시생애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소식은요, 부산시 동급 포럼 개최 관련 소식입니다.
부산시 동구에서는요, 포럼을 개최했는데, 지자체와 주민의 동상이몽, 도시생은 어렵다라는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나 봐요. 14일에 부산 동구 지역에서는요, 정체된 마을 공동체와 지자체 간의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최초로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민간 협력 포럼이 개최되었다고 합니다. 비판 지점은 이게 크게 두 가지로 나는데요. 주민 관리형으로 일컫는 관주도형 사업으로 인해 서비스 전달 체계의 중요성을 바탕으로 두고 주민의 역할이 축소되었거나 주체적인 모습을 잃기 쉽다는 평가, 그리고 주민 협치를 시도했으나 주민 공동체 자주적, 자립적, 자치적 활동에 대한 고민이 결여되어 있다는 평가가 들었습니다. 특히 이번 포럼에서는요,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마을 관리 협동조합 지원 전략을 함께 논의하는 자리가 만들어져서요, 평소에 답답했거나 교착 상태에 있는 민간 협력의 모양새를 교정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발표 행사로 사실 포럼이 끝이는 게 굉장히 많은데요. 오늘 이렇게 기사 내용도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있네요. 주민들은 애초에 포럼 형태가 마을 구성원 또는 마을 대표자들이 함께 토론할 수 있는 오픈 테이블 형식이 아니라 일반적인 전문가 집단 발표 행사처럼 진행되다 보니 주민들이 참여 방식도 수동적이며 이해도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다고 하네요. 패널 간의 토론 이후 주민들은 일제히 일부 질문들은 평소에 불만을 표출하는데 그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포럼을 저도 좀 자주 참여하면서 그런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 지역의 주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뭔가 이제 개선책을 같이 함께 방안을 마련해주고 논의하는 게 제 전문가의 역할인데, 어느 순간 그냥 뭔가 주민들은 그 자리를 채우는 사람, 듣는 사람, 리스너만 되는 경우가 있고, 뭔가 소통하는 커뮤니케이터의 역할을 하지는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것도 개선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 지역의 전문가는 그 지역에 대한 전문가는 그 동네 주민일 가능성이 가장 크죠. 그럼 외부 전문가는 뭐냐? 그럼 그런 그 지역의 전문가들이 지역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외부의 어떤 사례들을 아는 전문가들이 조언하고 이렇게 해주는 방식이 돼야지, 외부의 전문가의 모든 얘기가 정답은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목소리를 많이 담으려고 노력을 하는 지자체와 주민들 간의 호혜적인 문화가 필요하다라고 해서요, 이번 첫 수에는 배부를 수 없으니까요, 앞으로 더 많은 노력을 하신다고 합니다. 세 번째 소식은 포항시 소식입니다. 포항시가요, 중앙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 지정을 통해서 청년 창업 문화예술 허브 조성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지금 보니까요, 포항시에 따르면요, 이번에 확정된 지역에서는 오는 2022년까지 4조 4,116억 원 엄청나네요. 규모의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라고 하고요. 중심 시가지형 사업으로 선정된 포항시 중앙동의 경우에는 총 사업비가 1,415억 규모가 투입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하네요. 네. 중앙동 일원은 크게 세 가지 지역을 나누어 추진될 예정인 이번 사업은 우선 옛 중앙초등학교 부지 18,729제곱미터를 문화예술 허브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한 청춘 코워킹 스페이스 및 젊은 창업가들이 든든한 둥지가 될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어 주신다고 하고요. 최근에 제가 이제 이런 거 관련해가지고 소셜 테이블이나 오픈 테이블을 통해서 이런 지역에 있는 청년들의 이야기를 듣는 어떤 기회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런 공간이 생기는 것도 굉장히 좋다. 근데 실제로 이런 경우죠. 나는 A라는 스페이스에서 뭔가를 하고 싶고 해야 되는 입장인데, 자꾸만 지자체에서는 본인들이 원하는 지역이나 이런 공간, 그러니까 접근성이 불편하고 청년들이 불편하고 이런 생각이 아니고요, 본인들이 어떤 사업 성과로서 필요한 지역의 공간을 마련해 놓고 여기 찾아와서 너희가 뭐 해라, 이 공간에서만 뭐를 해라 라고 하는 것보다는, 없는 것보다는 낫지만, 것보다는 본인들이 스스로 활동하거나 조직해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한 지원, 만들어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일부가 정말로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본인들의 공간들이 활성화되고 유지시킬 수 있고 지속성을 가질 수 있는 지원이 또 한편으로 한 꼭지로 마련되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정책을 세우시는 분들은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소식은요, 강원도 속초시 소식입니다. 속초시에서는요, 도시생 대학 수강생을 오는 31일까지 50명을 선착순 접수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도시재생 대학은요, 재개발, 재건축 등 획일적인 개발 방식을 벗어나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주도적으로 더 살기 좋은 생활터전을 만들기 위한 도시재생 사업과 계획가를 양성하기 위해 마련되었다고 합니다. 9월 13일부터 10월 25일까지 매주 목요일 총 7회에 걸쳐 진행된다고 하고요. 교육과정을 함께 만드는 마을 도시생 뉴딜 사업의 이해, 속초시의 역사와 자원을 다시 보기 이런 내용들로 마지막에는 주민제한 도시재생 프로젝트 발표에 이런 기획으로 세워졌다고 합니다. 수강 신청은 속초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서 속초시 건축디자인과 도시재생 팀으로 방문 접수나 이메일, 팩스 접수 해주시면 된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소식은 전주시 소식입니다. 전주시에서는요, 가을과 만나는 전주 국제영화제 폴링 인 전주 프로젝트를 진행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번 행사는 전주 영화 제작소와 전주 도시혁신 센터 일대에서 개최된다고 합니다. 총 29편의 상연작이 상영이 된다고 하고요. 올해 행사의 기간은 5일로 확장되는 한편 장소도 전주 영화 제작소와 야외 상영이 열리는 전주도시혁신센터 두 군데로 넓혀 보다 많은 시민들이 즐길 수 있도록 신경을 썼다고 합니다. 전주시 도시재생센터와 공동으로 진행하는 야외 상영은요, 서노송동에 위치한 전주도시혁신센터에서 무성영화의 은밀한 매력 섹션에 선정된 무성영화들이 야외 상영으로 선보인다고 합니다. 도시재생센터와 그 다음에 지역에 있는 이런 예술, 단체, 미디어 단체들이 함께 협업을 이뤄서 하나의, 그러니까 도시재생 사업이라는 것들이 보통 이제 마중물 사업이나 건물을 이렇게 짓고 하는 것들이라고 생각하는 주민들에게 이렇게 우리가 하는 지금의 삶이나 문화나 여러 가지 네트워크들이 이 자체가 도시재생이라는 것들을 조금 쉽게 알려주는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섯 번째 소식은 부산시 소식입니다. 부산 F1963에서 철과 사람이라는 주제로 기획전을 펼친다고 합니다. 부산시는 내달 1일부터 10월 21일까지 F1963 석촌홀에서 특별 전시회인 철인 전시회를 연다고 24일 밝혔다고 하네요. 이 공간은요, 본래 부산시와 고려제강이 도시재생 사업으로 폐산업시설을 문화 복합공간으로 만들어져 12월 30일에 문을 열었던 거죠, 작년에. 그래서 그 이후에 전국 명소로 떠오르고 있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전시회는요, 김효영, 신양희 등 부산 출신의 큐레이터들이 기획을 하고 강민기, 강태훈 등 22명의 작가가 함께 참여해서 진행하는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월요일을 제외하고는요, 평일과 주말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추석 연휴에는 휴관이고 가격은 무료, 입장료는 무료라고 하니까요, 부산 놀러 가시면 여기 공간도 굉장히 멋지게 되어 있고 멋진 전시도 함께 진행이 된다고 하니까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 소식도 이제 부산시 소식인데요. 부산 영도구에서요, 달토끼가 파는 수제품이라는 주제로서 대통 전수방 엠마켓이 개최된다고 합니다. 24일부터 25일, 오늘이네요. 오늘 태풍이 와서 비가 그쳤어야 되는데 어떻게 됐는지 잘 진행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7시 밤에 진행이 됩니다. 오늘 7시부터 11시까지 진행을 하고요. 오늘이 아니군요. 어제였군요. 그리고 오늘 하는 거는요, 8월 25일 5시부터 저녁 5시부터 10시까지 복내동 창고군 일원 해금 ENG 근처에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영도구 보세창고로 들어가면 발견하는 것들이라는 주제로 이렇게 진행이 되나봐요. 그래서 엠마켓, 보니까 8월에 엠마켓 테마는요, 메이커 문 레빗 으로 잃어버린 절구를 찾으러
영도 창고로 들린 달토끼가 너무 많은 물건들을 만들어 달로 돌아가기 전에 엠마켓에서 물건을 팔고 간다라는 이런 컨셉을 좀 잡은 것 같습니다. 되게 재밌네요. 엠마켓과 같은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 다양한 지역 주민 주체와 지속적으로 협업할 수 있도록 한다고 사업단은 전했습니다. 엠마켓 괜찮은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희 친척 형께서 이제 마케뎀이라는 것을 이제 운영을 하세요. 가구 가게인데요. 뭐 자주 뵙지는 못해요. 친척 형인데, 근데 이제 워낙 또 열심히 하시고 저도 많이 예전에 제가 20대 초반에 뭐 가르침을 주셨던 또 그 저희 친척 형이신데요. 좀 반갑더라고요. 맨마켓인데 거긴 마케뎀이에요. 검색해 보시면 굉장히 또 유명한 공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냥 친척이니까 광고해드립니다. 네. 도시생을 읽어주는 오빠. 오늘 또 스타트를 조금 새롭게 해봤고요.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발전하는 도시생을 읽어주는 오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일 다음 주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 for listening and see you next week. Hello. Bye bye.